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리플에 뭔가 이상함이 감지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만 마이너스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끼워 맞추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왕 리플에 대해 말씀드릴 겸 겸사겸사 SEC와 리플 간의 법적 공방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 최대한 토토리 형누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리플이 급락했던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급락의 원인은 차트상 저점을 깨기 위한 시도였고 SEC와의 소송전도 슬슬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에스크로 계정에서 정확히 10억 개의 리플이 언락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특별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흔하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리플은 매달 1일 락업이 해제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언락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알 수 없는 지갑에서의 언락이라는 것입니다. 웨일 얼랏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고래 지갑, 고래들의 자금 유통을 감지하는 채널인데요. 웨일 얼랏에 따르면 리플 에스크로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리플이 언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플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데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나마 해석의 영역으로 봤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장 참여자들이 리플 언락을 보고 꽤나 많이 던졌구나 정도입니다. 리플은 1세대 코인으로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순수한 의미에서의 암호화폐 그 자체인데요. 리플은 국경 없는 거래 및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까놓고 말해서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나 원장과 검증 노드, 트랜잭션 발생 조건, 제한된 구조 등을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SEC와의 싸움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텐데요. 그래도 아주 쉽게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면 리플 프로토콜은 무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간 거래 원장을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리플의 송금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보관이 가능하죠. 대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누가 누구에게 송금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리플은 알트들의 희망이자 절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SEC와의 소송 문제 때문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SEC의 리플 소송은 현재 약식 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SEC가 승소할 경우 정말 많은 알트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대폭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폭락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생겨날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의 규제가 아닌 기존의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시, 불공정 거래나 영업 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죠. 리플의 패배, SEC의 승소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가 됩니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가상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규제보다는 규제 수준이 낮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면 크든 작든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의 정도가 심하냐 가볍냐로 성장력이 달라지겠죠. 이 경우 규제 리스크 해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웨일님의 견해와 분석을 참고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리플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이라뇨? 법적 공방이 안 끝난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리플사는 SEC와 지방법원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미 리플사나 블록체인 협회, 상공회의소 모두가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사가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결국 미국 내 로비에 대한 내용과 크립토 시장에서의 동서양 간의 대칭 세력이 비대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서 나온다 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토리 센세. 핵심만 뽑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비 활동이 합법이며 로비 예산이라 칭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FTX의 샘 뱅크먼은 몇 년 뒤에 먹거리를 위해 인프라법 관련하여 브로커의 정의를 고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했었죠. 이 샘 뱅크먼이 크립토의 백기사라 불렸던 이유는 다양한데요. 토토리 형님들도 뉴스를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샘 뱅크먼이 엄청난 로비로 정치 자금을 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몰락한 FTX로 인해 바이낸스와의 대칭이 깨졌는데요. 최근 바이낸스 관련 퍼드가 퍼진 이유도 이 비대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퍼드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아무 근거 없이 나섰을 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어찌됐든 FTX에서 바이낸스로 유입된 많은 자금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갔고 바이낸스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항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스스로 로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로비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이낸스가 어느 정도 로비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로비의 대가라 함은 미국에서의 바이낸스의 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대칭 밸런스를 대칭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코인베이스와 리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코인베이스는 거래량이 뒤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월가에서 정식 출범할 예정인 가상자산 거래소 EDX 마켓이 새로운 타겟책일 수 있습니다. 즉 EDXM과 리플의 존재는 미국 내에서는 앞으로 비대칭 균형을 맞출 방안이 된다는 것이죠. FTX의 자금과 유동성이 바이낸스로 넘어간 것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EDXM 출범과 맞춰 퍼드 아닌 퍼드를 날렸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사는 현재 미국에 존재하지만 패소하게 된다면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가 패소로 인해 본진에서 이전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낸스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죠. 비대칭을 막지 못한다면 알게 모르게 로비스트들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로비를 주 무대로 하는 플레이어인 만큼 상황에 맞춰 움직이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EDXM의 출범과 FTX 유동성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리플사는 지방법원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대법원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때부터는 SEC의 폐악질도 조명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리플사는 지방법원 소송이 아닌 대법원 소송을 위해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SEC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루어왔던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어렵죠? 생각보다 큰 회사이며 크립토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그 안에도 여러가지 밸런스가 존재하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리플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기 위한 코인으로 보는 게 아닌 이 리플이 하고 있는 소송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부터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린 분석과 시나리오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당장에는 리플의 하락 및 전저점 하방 이탈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리플은 진짜 크게 갈 수 있는 코인인 것도 느끼셨겠죠. 단기와 중장기 플랜을 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영상을 짧게 만든다고 노력하느라 일부 내용을 뺐는데요. 그래도 영상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토토리 형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